CBS에서 국민의힘 그 재밌더라고요. 전당대회 네. 토론회를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아, 네. 들으셨어요? 저도 이제 편의점 오면서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근데 단어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 한마디도 안 지도면요. 몰상식, 말장난, 지금 내부 총질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나경원 후보하고 일전을 하던데 예. 어제도 이제 그 채널A에서 네. 토론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몸싸움의 여파 때문에 어제 채널A TV 토론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점잖게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다시 이제 몸풀기를 했다 이렇게 느껴지긴 합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이렇게 후보의 굉장히 공격 본능이 다시금 좀 살아난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집안 싸움이 무섭다 이런 생각을 제가 다시금 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나가듯이 한 말이 뭐냐면 나경원 후보가 자기를 공격을 하니까 네. 나경원 후보도 과거에 패스트트랙 때 공소 취소해달라고 나한테 청탁한 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게 어마어마한 기사감이거든요. 맞아요. 네.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국회의원이 검사한테 청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성을 띠는 내용인데요. 네.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거절했으니까 기소가 됐겠죠. 그리고 지금도 나경원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그때도 공개하지 않고 지금의 본인이 공격받는 포인트다 보니까 이걸 오픈해버리면 상대를 다시금 이제 몰아붙이는 것이거든요. 네. 집안 싸움의 여파가 한동훈 댓글팀, 김건희 댓글팀만이 아니라 이제 나경원 이제 맞아요. 의원에게까지도 네. 옮겨 붙었다라는 겁니다. 그 주로 이제 특검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은 제3자 특검 계속 얘기하고 그게 그 대법원장 추천 말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받을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민심을 감안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제 어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보면은 네. 결국 이 특검 국면이라는 게 국민의 60% 70%가 찬성한다는 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인데 네. 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카드가 전혀 없었는데 그 와중에 내가 제3자 특검,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얘기하면서 네. 국면이 전환되지 않느냐. 그런 효과 실제로 없었던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에 알다시피 뭐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민주당 일부에서도 특검이 이렇게 자꾸 재의결하고 또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느니 차라리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성 있는 특검을 해보자는 대안 중에 하나로 한동훈 안을 고민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반대로 나머지 세 후보는 특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검은 곧 탄핵이다. 뭐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오면서 한동훈 그 후보한테 강공을 편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물고 늘어진 게 결국은 한동훈 후보가 끝까지 최혜병 특검을 고집을 하니까 그러면 한동훈 특검은 어떻게 생각하냐. 네. 말 그대로 대통령실이 문제 없어서 특검을 받아도 클리어하다는 논리라고 한다면 너 역시도 댓글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다면 특검을 받아라. 이런 지경까지 오는 걸 보니까 어제 네. 토론 내용이 그러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처음에는 조국 혁신당이 뭐 댓글 내용 추가한다고 했었는데 그 특검을 정말로 설마 대통령실이 승인한다거나 혹은 이제 여당 의원이 더 많은 수로 동조할까 했는데 이게 혹시 전당대회가 정말로 분당대회 수순을 밟는다고 한다면 한동훈 특검도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 어떻게 점아 네. 김은지 기자. 그러니까 말씀처럼요. 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논리로 지금 네. 오히려 원희룡 전 장관이 네, 한동훈 전 네, 네. 비대위원장 공격한 것이거든요. 네. 사실 궁색해진 지점들이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최상병 특검법 안 받으면서 한동훈 특검법 안 받을 이유는 뭐냐? 뭐 이런 식의 받으면서 이건 안 받을 이유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모로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댓글팀과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에서 반드시 한동훈 특검의 이 댓글팀 의혹 관련해서 포함을 하겠다라는 네.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유일하게 또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게 한동훈 특검법이 된다면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겁니다. 네. 누구를 위해서? 원희룡 후보 힘내라 원희룡.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공개를 했다고 생각하고 공개 후에는 이제 순방을 가버린 거죠. 그리고 났는데 이 김건희 여사 문자 가운데 있었던 단어 하나 댓글팀이 엄청나게 후폭풍을 낳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장해찬 최고가 등장하면서 일파만파. 근데 그 추후 후속은 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도대체가 예. 본인도 그 여론
조성팀의 일원이었다라고 말은 하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움직였고 몇 명이나 활동을 했으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지금도 가동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소위 얘기하면 팀장은 누구라는 건지 그리고 이게 그 안에 공무원도 포함이 됐다고 이제 뭐 네. 말을 했다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 공무원은 누군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특검 혹은 수사로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네. 본인의 SNS를 통해서 공개한 4가지 사례에 대한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은 사실은 앞서 있었던 그 댓글 부대들, 흔히들 얘기하는 여러 이제 국가기관이라든가 지자체에 있었던 댓글 부대들의 행태와 유사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날 대응할 지침을 주면 거기에 대해 스피커들이 뭐 예를 들면 글을 쓰거나 커뮤니티에서 아니면 뭐 참반을 한다거나 뭐 유튜브에 의견을 전달한 거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법성이 높은 상황인데 자꾸 이렇게 몰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어제는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 수위를 높였는데요. 예를 들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장해찬 최고위원을 상대로 불법이 있다면 네가 자수해라. 자수하면 된다. 그런 자수하여 워딩이 광명 있었어요. 찾자. 본인이 불법이 있다면 자수하면 된다. 결국 그 전제는 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예. 불법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걸 전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지금 언론에서도 굉장히 출연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몇몇 언론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더 이상 이 네. 문제에 대해서 한 칸 더 나간 얘기를 할 각오는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일까지 며칠 남았다? 뺄셈을 해보면 6일 남아있다. 예. 주말간에 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장해찬의 예. 입은 주목이 된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카드는 장착이 된 상태이고 이거를 어느 수위까지 어떻게 공개할지 여부는 장해찬 네. 후보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것이다. 근데 얼마나 큰 카드를 갖고 있는지는 가늠은 좀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내부 제보와 수사가 아닌 이상 네.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소위 말한 맛보기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보여준 문자만 하더라도 좀 네.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참여연대 조지는데 요긴하게 쓰시길 지금 한동훈 장해찬 찰떡콤비 장관님께도 보고드림 이런 내용이 있고요. 네. 한동훈은 현재 전국 지명도와 참신성을 갖춘 주요 자원 특정 지역구보다 비례 10번 정도에서 전국 선거를 누비게 해줘야 선거 전략상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것 좀 자연스럽게 띄워줘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보냈다는 거잖아요, 장해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수의 소위 말하는 한동훈 여론조성팀 관계자들에게 본인이 받은 텔레그램 몇 개를 텍스트로 공유한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제 어느 선까지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가 예. 사실은 이건 수사로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예. 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핸드폰은 이렇게 비밀번호가 길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24개를. 그래서 수사가 쉽지는 않긴 할 텐데요. 다른 상대들의 핸드폰과 뭐 기타 예. 등등의 기록을 통해서 예. 강제 수사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니까. 예. 본인과 관계가 없고 자기가 그런 것을 부탁한 적도 없다고 관여한 하는데 적 없다.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준석 의원의 그 던킨 커피와 관련해서는 네. 직접 여기서 한 말 부탁을- 아닌가요? 예. 이준석 대표는 여기서 얘기를 했고 당시에 그리고 그 얘기를 받아서 실제로 그렇죠. 이런 예. 작업을 해달라고 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장해찬 씨에게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또 장해찬 의원이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제 네. 밝힌 내용인데요. 예. 이제 그거는 뭐 사적으로 부탁을 했거나 이런 건 사실 뭐 불법 여론 조성까지 가기는 어려운 부분일 텐데 네. 뭐 면을 좀 구기는 정도이겠죠. 예, 예. 그런데 이거는 사실 조직적으로 무언가가 동원되었고 네. 그 지시보고 체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혹시라도 관여가 돼 있다면 이제 드루킹 특검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네. 사건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사안이 이렇게 심각하게 흘러가면서 결국은 그 댓글팀이나 여론조성팀의 존재에 대해서 한동훈 개인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아니고 앞서 문자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댓글팀 운용 의혹 스스로 부인하면서 한동훈한테 메시지 보낸 거지만 혹시나 그런 조직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네. 특히나 뭐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전신이 국민의힘에 있던 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곤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 수사의 대상이나 범위가 넓어지고 기본적으로 정당 운영에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제부터 물타기에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추경 네.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형 인터넷 카페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성금을 지급하겠다는 여론 조작이 있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떤 네. 사안에 대해서 공격을 받게 되면 네. 동종 행위가 다른 데도 있었다.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아니다. 같이 할 거면 같이 해. 이렇게 물귀신 하잖아요. 네, 네. 물귀신 물타기가 어제부터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네.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뭐냐면 그만큼 국민의힘도 이 상황이 굉장히 쫄려 있다. 네, 이렇게 네.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지금 어찌됐든 이 문제는 일파만파 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이제 양문석 의원 그리고 황운하 의원 두 분이 또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실제로 6만 개 댓글을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아니면 이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수 발견이 됐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한 계정으로 무려 18,000개의 댓글이 달렸더라. 근데 우리가 암만 그래도 그렇게 많은 댓글을 달게 되지는 않는데 댓글이 직업이지 않는 한 이렇게 18,000개씩 댓글을 달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의혹들을 그 관계자 그걸 직접 추적한 이제 보좌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최근에 뭐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랬다면 즉각 착수했겠죠. 예. 한동훈 전 이제 비대위원장이 어제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이제 계속 이제 그걸 강조하고 있던데요. 자봉이다. 예, 이제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검사라면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터져나왔을 때 과연 가만히 있었겠냐라고 본다면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위해가 되는 사건 그리고는 업무를 방해한 사건 이렇게 아마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의혹이라면 수사가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논리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면 실질적으로 이것도 이제 오히려 의혹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네. 억울한 어떤 뭐 의혹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의 악몽을 떠올리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2007년 대선 경선 당시에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로한테 네거티브 비방을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10년, 15년 지나서 사실로 다 맞아요. 검찰 수사로 네. 드러났습니다. 맞아요. 네. 그때 BBK 이야기했었고 태태민 이야기했었거든요. 맞아요. 두 분 다 결국 그 이슈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관련된 이슈, 완전히 네. 그 이슈는 아니더라도 그러다 보니 이건 결국 시간 문제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집안 싸움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를 이번 주에 꽤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제 또 토론 중에 네. 채널A 토론에서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조차도 뭐 여러 가지 근거를 장애찬까지는 좋은데 그 양문석 이제 자료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한동훈 후보가 네. 그 대목에서 민주당이 양문석 논리까지 편을 먹고 이러냐면서 이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제 그 성토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누가 이제 양문석 의원하고 장해찬 최고를 같이 앉혀놓고 토론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적과 적은 나의 동지가 되는 건가? 적이 적은 나의 동지인가?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여하튼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법리를 세워서 수사했던 그 이제 당시 이제 특검팀 중에 핵심이 윤석열 검사,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두 사람이 내세웠던 소위 이제 직권남용, 그리고 이 문제로 결국엔 그 많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을 가게 된 건데 네. 이번에도 좀 비슷한 프레임으로 똑같이 당하게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당무 개입의 문제를 맞아요. 네.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관섭 비서실장이 자기한테 일주일 만에 그만두라고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뭐 소위 익십하면서 네. 그 다음에 실제로 또 그만두라고 이제 뭐 압박을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당무 개입이고 본인은 그 당 대표에 된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당무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다. 이거 당무 개입의 고리를 끊겠다. 이제 이런 선언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자면 실제로 국민의힘이 과거에 있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어떤 그 수렁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끊임없이 이 수레바퀴 속에서 계속 분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한편으로 좀 들었습니다. 아니, 이어받아서 정말 안타까운 점은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친소관계라든가 호호는 뭐 정치인으로서 있을 수 있는데 네. 결국 탄핵 사건 자체를 굉장히 부정하는 듯한 네. 지금 토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한동훈 후보를 공박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특검에 있던 한동훈 검사, 파견 나온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범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는 논리가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뭐 경제민주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당규를 고치고 정강 정책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을 또 부정하는 과정들이 또 토론 과정에서 나오고요. 결국 그러니까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에다가 선거에 승리를 안겨준 사람한테 이렇게 부정하는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논박을 걸었더니 나경원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혹시 당 대표가 되게 된다면 정강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한다.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의 방향성이라는 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꾸 갈수록 국민들에게 전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중도화 전략을 택하는 게 아니고 네. 극우화 보수화되는 길을 맹목적으로 걸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우리 국민들에게 이번 토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네. 퇴행적인 보수의 흐름들이 관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보수지들조차도 뭐 자해적 상황이다, 자폭대회다, 분당대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저렇게 싸운 건가요? 야, 이거는 네, 이게 이종격 TV를 보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게 어디냐면 천안의 이 유관순 체육관의 합동연설회 그 현장에서 원희룡 후보 측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후보 측 어떤 후보들 간의 어떤 다툼이 사실은 저 사진 말고 또 하나는 의자를 막 전당대회 네. 현장에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사진이 어제 모든 언론의 일면 사진 기사로 실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런 방식으로까지 난투극이 벌어지는 지경이라고 하면 상당히 심각하고 그래서 어제 채널A 토론에서는 뭐 정책 대결을 한다. 오늘도 CBS에서 정책 대결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가다 보면 또 서로 비방 난타전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